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제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정도로 그런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수술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꺼지고 패인 부분이 같이 있다면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엔드성형외과 윤석호 원장입니다. 눈밑이 퀭하거나 볼록 튀어나와서 고민인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하시는 질문을 다 모아봤습니다. 눈밑지 상담실 질문 지금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30, 40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20대 젊은 분들도 더 많이 오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눈밑이 퀭하거나 쑥 꺼져 보이는 고민은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지방을 안구가 누를 경우에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막아주는 것을 안와 경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막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어도 선천적으로 경막 자체가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화든 선천적이든 안와 경막이 버티지 못하고 지방이 앞으로 돌출을 하게 돼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십니다. 흉터는 절대 남지 않습니다. 수술 자체는 눈꺼풀 안쪽 점막을 절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이 바늘 자국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밖으로 흉터 없이 하는 안쪽 고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을 보면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술 전에는 전형적으로 눈 밑에가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니까는 그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면서 꺼진 것처럼 어두워 보입니다. 자, 이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 사람이 되게 바뀐 건 아니지만 다크서클이 좀 심해 보였던 이런 얼굴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인상이 환해 보이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제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정도로 그런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수술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특별히 조심하실 건 많지는 않지만 붓기를 줄이는 것이 빠른 회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하고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냉찜질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4일째, 5일째부터는 온찜질을 좀 해주시는 것이 멍과 잠붓기를 빠지는 데에 좀 더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이제 주무실 때 너무 머리를 평평하게 자기보다는 베개를 살짝 높게 해서 주무시면은 붓기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재발은 100% 합니다. 근데 이것은 노화에 의한 것이고 노화의 이유가 아닌 재발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단순히 지방을 제거만 하고 경막 강화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발의 두 번째 원인은 다시 노화가 진행된 경우인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피부가 좀 늘어지거나 경막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서 지방이 돌출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재수술 때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하안검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고 하안검 수술까지 가는 그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걸리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마음 놓고 지내셔도 충분합니다. 꺼지고 패인 부분이 같이 있다면 지방 이식과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눈밑 지방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지방이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요 눈 밑에가 꺼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얘기는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밑에는 꺼져 보이실 수밖에 없고 이 앞볼이 많이 꺼지신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더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꼬랑이 되게 깊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볼이 되게 막 꺼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시는 것보다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다른 채워주는 수술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환한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필러라는 것은 인공적인 물질이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눈 안쪽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부위, 그러니까 상처 부위로 필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염증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잔여 필러를 녹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보면 중안면부 이게 얼굴이 길어서 눈밑지 하고 나서 얼굴이 뭐 평평해갖고요 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지방이 줄어들면서 애교살이 돋보이기 때문에 훨씬 입체감 있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눈밑질을 한 이후에도 약간 내가 평평하고 이 펑퍼짐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광대 쪽에 지방 이식이나 뭐 다른 볼륨을 추가해주는 시술을 하시면은 실제 이 길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모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중안면부가 훨씬 더 짧아 보이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밑지는 절개를 하긴 하지만 안쪽으로 절개를 하지 피부를 절제하지는 않거든요. 하안검 같은 수술은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뒤집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눈밑지방 재배치는 피부를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삼배간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안쪽에 이 봉합을 너무 세게 잡아 당긴다든지 아니면 수술하시고 안쪽에 뭐 구축, 흉터 때문에 약간 흉살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는 밑트임을 좀 과하게 한 것처럼 삼배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밑지방 재배치하면서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눈밑지방 자체로는 석회화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녹는 실이 덜 녹아서 지방이 약간 뭉친 것처럼 단단하게 초반에는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두 달 정도 지나시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실제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병원으로 내원 상담해 주시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드성형외과 윤석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